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실적과 그리고 2월 거래 추세를 최초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보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9,600건 2조 5천억 원 규모가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구입자금 대출은 2조 945억 원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3,8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입자금 용도를 살펴봤더니 신규 주택 구입이 4,884억 원, 그 다음에 기존 대출 대환이 1조 6,061억 원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실제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은 4,884억 원이었습니다. 과거 특례 보금자료론 일주일 동안 어땠을까요? 당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9조 3천억 원이 신청이 됐어요. 이 중에서 대환이 61.7%, 구입이 30.6%, 보증금 반환이 7.7%였거든요. 이제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출시 후 일주일간 실적이 특례 보금자료는 3조,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4,800억 원, 거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상보다 덜 신청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자격기에서 좀 차이가 컸죠. 특례 보금자료는 9억 이하 주택이면 그 외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 이하 주택에다가 2023년 이후 출생아가 있어야 되고 소득 제한까지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태아도 안 돼요. 애가 출산해야 신청이 가능하더라. 게다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출시 일정도 좀 늦게 발표된 편이에요. 그래서 1개월 데이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시장 반전 기대는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3.7%부터고요. 인터넷 은행은 3.61%부터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아니, 기준금리가 3.5%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6, 3.7 이게 말이 되나? 자, 아시다시피 현재 모든 채권물 금리가요,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3.2에서 3.3%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4.1%를 넘으면서 다시 국채금리가 치솟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채권금리는 많이 안 움직였어요.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왜 이렇게 낮냐? 지금 대환 플랫폼 경쟁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주담대 금리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가상금리가 적용되면서 이제 금융채 5년물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장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작년 10월 이후에 거래량 감소의 근본 원인 아시죠? 5년물 은행채 금리가요, 10월 26일 날 4.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주담대 금리가 4.6%가 일반적이었어요. 현재는 3.8%가 됐습니다. 이때보다 1%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하락했어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금리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현재 1846건이 등록됐는데 이건 이미 옛날 소식이에요. 이제 2000건대 중반으로 12월 대비 한 40% 가까이 증가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지속성이에요. 1월달에 바짝 오를 것인지 2월달도 오르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봐야 돼요. 그래서 2월 거래량이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2월 거래량 나온 거 봤더니 73건으로 나옵니다. 2월 7일 기준으로요. 자,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왜? 2월 거래량은 3월 말 돼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2월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73건이 많은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볼게요.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37건이 등록됐습니다. 전체 2,457건이 등록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50건이 등록됐네요. 전체 3,420건이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4건이 등록됐고 전체 3,660건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35건이 등록됐고 2,330건입니다. 1일부터 7일까지 한 30건대가 등록되면 2,000건대 등록이 나오고 그 이상 올라가면 3,000건대도 가능하겠구나. 2월 거래량 많은데 이렇게 추산할 수 있죠.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2월 1일부터 7일까지 현재 320건이 등록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볼게요. 2월 1일부터 7일까지 270건이 등록됐습니다. 이때 전체 8,630건으로 거래량이 좀 많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 경기도 거래량은 9,000건에서 10,000건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래량 많았던 시기만큼 올라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설날 변수도 있습니다. 작년 추석 이전에 거래량이 바짝 늘었거든요. 진짜 거래량 많이 등록됐다가 추석 끝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발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변수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또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제가 느낀 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랜드마크 단지들, 메모드급 단지나 아니면 대장주 아파트 단지들의 급매는 이미 진작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빠른 곳은 11월 말부터, 늦어도 12월 말부터 급매가 빠르게 없어져서 지금은 거의 없다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그 랜드마크 단지들의 이제 일반적인 매물의 호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요가 붙는 게 아니라 인근 단지로 수요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센츠 엘스가 오르니까 파크리오, 트리지움, 헬리오시티의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 고덕 그라시움의 거래가 터지고 급매가 없어지니까 아르테온이나 더 멀리 롯데캐슬 베네루스까지 거래가 유입되는 모습, 힐스테이트 영통의 거래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 영통 아이파크 1단지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전에도 이런 작년에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기준으로 시장 변화를 부인하는 거죠.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표로 시장 변화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집값 바닥은 1월 달이었어요. 12월 말부터 1월 초가 집값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값이 거의 9월까지 쉼없이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 통계상으로는 언제 집값이 반등한 것으로 나왔을까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5월 25일이었고요. KB부동산은 10월 1일이었습니다. 시장이 다 반등하고 실컷 다 반등하니까 이런 통계에서는 플러스로 나왔다는 거죠. 아파트는요, 무수히 많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봤더니 아파트 매물이 이렇게 넘쳐나도록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랬더니 광진구 화양동 인근의 아파트가 딱 5개가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아파트 단지까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작은 단지까지 모두 통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시장 흐름, 이제 랜드마크 중심으로 움직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서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죠. 이것이 부동산 통계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등기입니다. 리센츠의 실거래 내역 볼게요. 자, 요즘은 실거래 내역에 등기 여부까지 표시가 됩니다. 리센츠 12월 거래의 등기가 하나도 안 됐네. 이거 호가 띄우는 거짓 실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부동산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다 아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헬로시티발 미등기 사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죠. 헬로시티는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해 있고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취득할 때는요, 자금조달 계획서와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증빙 자료까지 첨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산다, 매매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내가 예금 갖고 있는 거 대출 받아서 산다, 예금 잔액 증명서에다가 대출 신청서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서류를 공인중개업소가 받아서 대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남 상구나 용산구 제외하고는 야, 이거 조작 가능한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실거래 내역이 시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등기가 날라옵니다. 이거 등기 날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계약금하고 잔금 치른 통장에 통장 내역, 2주 전후의 내역까지 전부 다 까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데도 실거래 좀 올리려고 조작을 한다고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상승거래 비중으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간간히 뉴스에 나오죠. 이 상승거래 비중이 뭐냐? 전체 거래 중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거래의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면 역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약간 조정기에 들어갔다가 시장이 반등할 때는요, 로얄동 로얄층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보세요. 로얄동 로얄층 매물이 11억이었고 저층 매물이 10억이었어요. 자, 로얄동 로얄층 매물이 다 소진되니까 11억 5천으로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11억 5천짜리를 살까요? 저층 매물을 살까요? 저층 매물을 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에서 밀렸던 비로열동이나 저층이나 새낀 매물이 거래가 돼요. 그러면 그 직전에 거래됐던 것보다 가격이 낮게 거래될 수도 있겠죠. 또한 이런 못난이 매물까지 랜드마크에서 다 소진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근에 선호도가 낮은 중소단지로 거래가 확산이 됩니다. 그럼 거래가 없던 단지에서 새로 거의 거래가 유입되는데 직전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전 직전 거래 대비 상승 비율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주요 단지의 호가 변화나 거래량 등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집값 전망이 있을 겁니다. 현재도 집값 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하락할 일만 남았을 것이다. 근데 내 생각이 맞는지 안 틀린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가 아닌 공인중개업소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단지에 가셔서 정말로 떨어질 만한 분위기냐,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이제 공인중개업소에서 폐업만 고민하냐, 가보시라는 겁니다. 가면은 다 알려줘요. 야, 요즘 거래가 언제 터졌고 뭐가 거래가 됐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을 팔고 이 집을 살려고 하더라, 전세 가격은 어떻게 하나, 커피 한 잔 주면서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쉽게 잡는 방법도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구입으로 4,884억 원, 대환으로 1조 6,600억 원이 기록됐습니다. 2월 거래량은 증가 추세로 7일 데이터안으로 좀 한정적이지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랜드마크 단지의 급매가 사라지며 인근 단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 반전은요, 대단지의 호가 변화, 거래량 등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동네는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동네는 거래 전혀 없다, 어떤 의견이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